지금 세계적인 명인들의 투자 노하우를 한번 우리가 함께 훔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계적인 명인 하면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이죠. 우리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고요. 11살 때 첫 주식 투자를 하셨고요.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를 이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35살 때 버커샤 해서웨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해서 이미 63세에 전 세계 가장 돈 많은 전 세계 부호 1위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뭐 2018년까지 한 5위권 안에 계시다가 요즘은 이제 뭐 7, 8위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자, 워렌 버핏은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때 뭐를 참 중요시 했는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좀 수익을 내왔는지 요거 7개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워렌 버핏의 7계명.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적어도 한 7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이런 기업, 요거를 만족하는 기업들 위주로 가급적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가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비자 독점 기업.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자,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앞서 얘기했죠. 주가란 이익의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이익을 따박따박 내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야만이 주가도 올라갑니다.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여기 보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유지되는 기업. 이거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즉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15% 몇 프로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이 늘면은 자산이 계속 늘어날 건데 늘어나는 자산 대비 이익률이 15%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 두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뭐 이익이 엄한 데 쓰이지 말고 현금으로 회사에 쌓이면서 또 동시에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해주면서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회사의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죠. 매입하는 것만으로 기업 가치는 올라가지는 않는데 자사주, 보통 미국 기업들 보면 자사주, 그러니까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자사주를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요. 또 자사주 매입한, 자사주 어느 정도 매입하고 나면 또 자사주를 또 소각을 해버립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한 주의 값어치를 올리는 주주 환원 정책의 차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인상 기업. 이것도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내가 어떤 기업을 사고자 할 때 또 내 기업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가? 이런 기업들이 흔히 말해 장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ROE가 15% 이상 유지되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 결국 같은 맥락의 기업이고요. 뭐 자사주를 꾸준하게 매입해서 소각해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이거는 상식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소비자 독점 기업과 제품 가격 인상 기업인데 상식 아닙니까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우리가 기업을 찾을 때는요. 진입장벽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뭐든지 돈이 된다 싶으면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오면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가 없고요. 또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유지하기도 힘들고 돈 번 게 없으면 뭐 자사주 매입하기도 쉽지 않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줘야 되는데 경쟁자가 들어서면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경쟁자가 막 뛰어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냐, 이거 돈 된다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갖다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냐, 기술력이 됐든 시장 선점 효과가 됐든 진입장벽을 갖추고 있으면 경쟁자가 함부로 뛰어들어오지가 못하겠죠. 진입장벽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과
ROE가 15% 이상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 당연히 이익이 현금으로 쌓이면서 이 돈으로 또 자사주를 꾸준하게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진입장벽을 갖춘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소비자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품 가격을 언제든지 올려도 인상이 가능한 진입장벽이 없는 기업은 소비자를 독점할 수는 없겠죠. 경쟁자들이 막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소비자를 독점할 수 있는 지금 어디 뭐 경쟁자가 나타나서 내 점유율을 빼먹지 않는 또는 내가 제품 가격을 좀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소비자들이 에이 뭐 딴 데 가지 뭐 하고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진입장벽을 갖추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거에 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뭐 마스크 회사들 주가가 막 급등하고 했을 때 제가 TV에서 한번 했던 얘기가 다 팔아라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죠.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 때문에 마스크 비싸게 팔리면서 관련 기업도 주가 올랐지만 분명히 이거 돈 되냐 하고 마스크를 막 찍어댈 테니까 마스크 찍는 기계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마구마구 찍어댈 테니까 이러면 이제 마스크 가격이 다시 원위치 될 거고 그럼 기업들 이익 늘었던 거 한 번에 다시 예를 들어 뭐 한 10억 벌던 회사가 100억 벌었다 바로 또 10억 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른 부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특히 평범한 얘기 같지만 항상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좀 독점하고 있느냐 좀 가격 올린다고 해서 혹시 빠져나갈 그런 분위기는 아니냐 그만한 진입장벽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서요. 이런 걸 좀 갖추고 진입장벽을 갖추고 좀 꾸준하게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이라면 아마 여러분들께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업이 가능 높다. 물론 밸류에이션을 봐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삼성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기업인데 이미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라가 있으면 또 거기서는 이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비싸지만 않다면 결국 이런 기업들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주는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장주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 자, 윌리엄 오닐은 우리 텍사스 중하층 어찌 보면 빈민층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힘들게 사셨던 분인데 주식 중매인 하면서요 이 증권시장에 발을 디뎠고요. 63년에 윌리엄 오닐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분은 요것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캔슬림. 고수익을 주는 주식들의 공통점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캔슬림 정도가 뭔지 보고 가야 되는데 요 앞에 말에 앞자를 다 딴 거거든요. 캔슬림해서. 근데 자, 이것도 가만히 보면 결국 뭔 얘기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 셋째도 성장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서 우리가 투자라든 매매라든 놀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가만히 보면 뭔 얘기가 되나요? 분기 주당 순이익이 25% 이상 증가했는가? 연간 주당 순이익이 24% 이상 증가했는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는 것. 한마디로 분기 이익이 22% 이상 늘었느냐? 연간 이익이 24% 이상 증가했는가? 이익이 늘고 있는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성장주냐? 성장 가능하냐? 성장하고 있느냐? 또 지금보다 현재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늘 수 있느냐? 사실 그 질문이 중요하겠죠. 결국 뭐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성장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이거를 열심히 많이 두들겨 봤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신제품이나 신경영, 신고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보면 신제품, 신경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신고가, 뭐 좀 성장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신고가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발행주식 수는 너무 많지는 않은지 또 시장을 리드하는 선발주인지 기관 투자자가 선호할 주식인지 기타 뭐 좀 장세까지 좀 같이 보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에 있는 세 가지 결국 성장 가능한가 또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더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왕이면
후발주보다는 선발주.